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이성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에 새로 만든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제 책에서 어떤 유산균이 좋은 유산균인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코치님, 저희 킥복싱 선생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제가 어제는 킥복싱 훈련을 받으러 못 갔는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싱가포르 다녀와서. 제가 만든 책, 제가 쓴 책,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이 책에 222페이지 이쪽부터 이제 유산균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아우, 명미 반갑습니다. 우리 명미 친구. 안녕하세요, 관장님. 예, 관장님께서도 와주셨네요. 오늘 유산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책,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미 잘 지냈어요? 반가워요. 제가 장 건강에 대한 책,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 보시면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이 223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페이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코팅이 되어 있는가? 코팅이 잘 되어 있는가? 유산균이 들어가기만 하면 안 되고 잘 살아남아야 되겠죠, 장 안에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유산균의 수가 충분한가? 유산균의 숫자가 충분한지. 우리나라는 현재 100억 보장이 제일 높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보장균 수라는 개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00억 이렇게 뭐 얼마 몇억 이렇게 보장균을 이제 명시를 하는데, 그래서 드땡땡 이런 수입 유산균이 냉장 보관을 하는 이유가 그 보장균 수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해요. 왜냐면 외국 거는 그런 보장균 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냉장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거고, 제가 만든 유산균은 이제 그런 거와 관계없이 애초에 일단 많이 넣으면 오래 남아있잖아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 유통기간 동안. 그래서 100억 보장이 되는 겁니다. 600억을 넘게 넣어서 이 100억을 유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 동안. 그래서 100억 보장이 이제 가능한 거고요. 다음 보시면 얼마나 많은 종류의 균주가 다양하게 들어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종으로 그 유산균의 균주가 허가가 되어 있는데, 식약처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뭔가 조금 약간 찝찝한 이슈가 있는 두 가지는 빼고 17종 유산균을 저는 이제 담았고요. 다음 조건 보시죠. 투입균과 보증균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최보슬 작가님. 우리 시인이신 우리 최 작가님께서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우리 황 선생님, 우리 골프 황 선생님께서도 오셨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식품 첨가물과 화학 부형물이 들어있는지. 당연히 안 들어있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먹었을 때 또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으시는 게 좋고, 다음 중요한 건데 유산균의 먹이,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맞습니다. 요구르트, 시중에 판매하는 요구르트는 그냥 음료수입니다. 그걸 딱히 이제 유산균을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음료수인 거고, 그리고 당이 많은 경우가 많고, 요즘에는 뭐 이제 올리고당 이런 걸로 단맛을 낸 요구르트도 많은데, 그때만 해도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이런 프리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좋고, 그리고 이제 우유 같은 경우는, 요구르트는 이제 우유로부터 파생된 유제품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한테 안 맞아요. 왜냐면은 유제품은 약간 우유를 원래 먹던 민족, 저 불가리아는 그런 민족, 코카시안, 백인들 이런 사람들은 잘 맞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김치를 먹던 민족, 이런 민족인데
바로 제가 이번 유산균에 김치 유산균을 담았습니다. 기본 17종 100억 고정 유산균에다가 이제 특허받은 유산균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제 김치 유산균이 들어있고, 전에는 이제 분말 타입이어가지고 우리 황 선생님 더 날씬해지셨겠네요.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예전에는 이렇게 분말 타입의 유산균이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좀 분말 타입을 했던 이유가 이제 장벽을 재생해주는 성분 중에 하나가 이제 좀 분말 타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했는데, 나머지는 다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맛도 좀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레몬 맛을 했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맛있다, 맛없다. 내지는 분말을 못 먹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리고 요즘에는 좀 캡슐을 드시는 경향들이 좀 캡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좀 유행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분말이 유행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송수님, 우리 지인분이시네요. 자 지금 공구 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구는 아니고 제가 만든 유산균을 스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렇게 막 자기 자랑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게 말을 안 하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민망하더라도 그냥 말하기로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과장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가진 것은 가지고 있다, 이걸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균, 이번에 새로 만든 유산균, 네, 아이들이 먹어도 되는데 이게 캡슐 타입이기 때문에 일단 삼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말 타입은 이제 아이들이 뭐 어떻게 물에 타먹든 뭐 음식에 타먹든 타먹을 수 있었는데 캡슐이기 때문에 삼킬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삼키기가 정 어렵다 그러면은 요거를 까면 되죠. 캡슐을 까면 되죠. 캡슐이 이렇게 까지거든요. 이 안에 보이시죠? 가루. 이렇게 까서 요거 가루 먹어도 됩니다. 애들이 먹어도 되는 유산균입니다. 라방은 원래 자기 자랑을 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랑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복 혈당이 많이 좋아졌군요. 그리고 이 캡슐이 또 좋은 게 식물성입니다. 요즘에 비건 이슈들이 있죠. 비건이신 분들, 식물성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식물성, 셀룰로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쁜 첨가물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건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비건 분들도 유산균은 먹어야죠. 얼마 전에 극단적인 비건분 한 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데, 뭐든지 극단적인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비건에 대해서 존중하고 본인의 그런 일종의 사실은 철학하고도 관계 있기 때문에, 네, 원래 정량은 하루 한 알인데 이게 이제 한 달분으로 나옵니다. 30캡슐 하루 한 알 30캡슐인데 2개씩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장에 많이 안 좋은 분들, 혹은 술을 마신 다음날, 저는 이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유산균을 2개씩 드시라고 해요. 왜냐면은 술을 한번 먹고 알코올이 한번 들어가면 장에 있는 세균이 싹 죽어요. 좋은 균 나쁜 균이 싹 죽습니다. 싹 죽으면 이제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먼저 막 살아나요. 먼저 얘네들이 자라요. 그때 빨리 좋은 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좋은 균을 2알 한 번 먹던지 아침 저녁 먹던지, 공복에 먹는 게 더 좋고요. 아침 식전 자기 전 이렇게 2번. 그리고 이제 술 먹고 설사를 하는 이유가 좋은 균이 더 죽어서 그렇습니다. 장을 내가 싹 알코올로 싹 죽여놔가지고 그래서 설사를 쫙쫙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뒤에는 유산균을 반드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중요한 거가 뭐냐? 이름을 보세요. 이름을. 면역, 좌우가 반대긴 한데 면역엔 멀티유산균. 왜 면역이 들어갔냐? 원래도 유산균은 면역에 좋은데 이 유산균에 아연이 들어있습니다. 아연. 면역에 도움이 되는 아연. 우리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요한 아연이 들어있고, 보시면은 여기 아연이 하루 권장량의 100%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비타민 먹는데 중복 아니에요? 중복돼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그냥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거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아 그러면 너무 아깝다 나가면. 아 그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다 흡수가 안 돼요. 어차피 내가 먹어도 100%다 흡수가 안 돼. 그래서 비타민도 먹어도 되고 닥터로이 멀티비타민 여기도 당연히 아연이 다 들어있는데 요거랑 같이 드셔도 됩니다. 얘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고요. 얘는 알이 좀 커서 그래도 최대한 삼키기 쉽게 만들었어요. 저는 네 질문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삼키기 쉬운 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삼키기 쉬운 사이즈 대신 두 알을 먹어야 됩니다. 삼키기 쉬운 대신에 하나만 먹고 효과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두 알이 정답입니다. 네 질문 있으면 말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장도 하나씩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 이렇게 수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괜찮습니다. 오랫동안 유통기한 안에 보관을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이거 휴대가 간편하죠. 이렇게 딱 뜯어서 이렇게 뜯어가지고 요것만 어디 여행 갈 때도 나 이틀 간다? 이렇게 두 개만 딱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이스크림용 우유 성분을 빈속에 먹으면은 배가 당연히 아프죠. 유제품인데요. 더군다나 차게 먹으면 당연히 아프죠. 찬 우유를 마시면은 배가 아픈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슨 효소가 모자란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하는데 그것처럼 네 맞아요. 그런 우리 아까 제가 민족 얘기 왜 민족 얘기를 굳이 꺼냈냐. 우리는 코카시안이 아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얘기를 꺼낸 이유가 유전적으로 아시아인들은 우유를 분해하는 그 유당에 대한 효소가 적은 분들이 많아요. 물론 멀쩡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비율상 유당 불내성 그렇게 유제품 먹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찬 우유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유제품인데 차면 더 증상이 빨리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냉장고에 보관된 거 데워먹기 귀찮아서 그냥 먹고 그냥 설사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그럴 때 닥터로이 유산균을 드셔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유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목적으로 이제 사실 드시는 거고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은 추천하는 음식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이것이 장에 나쁜 줄 몰랐다. 붉은 고기 1번 소고기 돼지고기에 붉은 고기가 그렇고요. 대장에 용종 잘 생기는 분들 반드시 고기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술은 누구나 다 안 좋다고 생각하겠죠? 세 번째가 바로 우유와 유제품이고요. 그렇죠. 유제품을 놀러 가서 드시진 마시고 그냥 평소에만 화장실 가까운 곳에서 드시고 아이스크림을 뜨겁게 먹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우리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걸 뜨겁게 먹으면 너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너무 슬픈 일이고요. 그냥 아예 안 먹고 그냥 다른 먹거리를 찾는 걸로 붉은 고기가 장에 좋지 않기 때문에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고기를 막 매일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옛날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고기를 그렇게 옛날을 사실 안 가도 되겠네요. 그 어려웠던 시절 6.25나 그때만 생각해도 고기는 1년에 한 번 먹는 음식이었어요. 근데 우리 매일 먹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바이킹도 매일 먹진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외국의 서양인들도 고기가 우리보다는 좀 더 장에 괜찮을 수 있으나 그래도 당연히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종이 생길 수 있고 용종이 결국에 선종의 경우는 이제 선암, 대장암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장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식습관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거의 매일 먹고 나 고기 반찬 없으면 밥을 안 먹어 이런 분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생긴 변화고요. 상대적으로 또 야채나 나물 이런 걸 좀 적게 먹게 되면서 또 생기는 변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을 2리터 이상 꼭 마셔 주셔야 되는 걸 제가 늘 강조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요즘같이 이제 더운 때 이런 때는 찬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럼 당연히 배탈이 잘 나죠. 더더군다나 요즘 너무 덥잖아요. 지금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덜 더운데 이렇게 더울 때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체온이 당연히 내려가죠. 그러면은 위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체온이 내려가면 장 기능이 떨어져요. 그럴 때 찬 걸 먹으면 이제 아주 바로 이렇게 배탈이 나거나 하는 거죠. 제 이 안경은 우리나라에 3개만 있다고 하던데 뭐 지금은 더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화장품 하시는 분께 소개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흰고기는 괜찮습니다. 흰고기라 하면 닭고기, 오리고기 이거는 괜찮고 생선 괜찮고, 그래서 붉은 고기, 소, 돼지만 좀 줄이면 되는데, 아까 그 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랑 조금 연장선상인데, 우리가 그런 고기를 키우는데 환경적으로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키고 비용이 많이 든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는 고기 안 먹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정하기도 한다. 일주일 중에 하루는 고기 안 먹는 날 이런 걸 정하기도 한다는 거 하는데, 환경을 위해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비가 안 오는군요. 서울은 지금 비가 칼칼 오고 있습니다. 칼칼칼. 내일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잘 뜨겠죠? 인천은 비가 안 오겠죠? 그래서 약간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뭐 그런 분들이, 그리고 뭐 동물을 생명을 죽이지 말자 이런 취지로 비건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완전 고기를 안 먹는 거는 사실 추천하지 않고요. 왜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내가 경험한 거밖에 모르잖아요. 내가 완전 채식하고 너무 좋아졌다. 그게 그분한테는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적당한 게 중요합니다. 고기도 저는 하나도 안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 양을 줄이고 고기의 종류, 그 육류의 비율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좋다. 그리고 당연히 야채나 기본적인 뭐 과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생채소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이 좋고요. 물론 혈압이 높지만 이제 신장까지 나쁜 분들은 오히려 그게 또 안 좋아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윤서 대표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책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면,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좋은 유산균의 조건, 장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코팅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안 했다. 이게 자랑을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까먹었네. 이게 또 기깔나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산균에 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 잘 코팅이 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스승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저의 우리 인스타와 이런 여러 가지 SNS 스승님께서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제가 만든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습니다. 닥터로이 면역앤 멀티 유산균, 아연이 들어가 있어서 면역에 도움이 되고 17종 100억 보장 유산균입니다. 약간 공부 느낌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쓴 책,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좋은 유산균을 선택하는 기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었고요. 코팅이 장까지 살아서 가게 코팅이 잘 돼야 된다. 유산균의 수가 충분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100억이 최대죠.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닥터로이를 검색하시면 많이 사면 할인을 해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균주가 들어있나. 우리나라는 19종 현재까지 허가가 돼 있고, 저희는 17종. 저는 이제 뭔가 얘가 이상한 이슈 있는 애는 그냥 일단 다 뺐어요. 그런 애 빼고 17종. 그다음 투입균과 보존균을 확인할 수 있나. 저희는 이제 600억 이상을 넣고 100억 보장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과 화학 부형제를 사용했는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캡슐이 식물성이다. 예전에는 그 돼지 콜라겐을 많이 사용했어요. 캡슐을 만들 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어떤 이제 천연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회사도 그랬는데, 근데 돼지 콜라겐이 이제 비건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꺼리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만든 이 유산균은 식물성 셀룰로즈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프리바이오틱스. 중요한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랑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한창 얘기를 했던 유산균 부형물, 그게 들어있으면 뭐가 좋냐면 유산균이 잘 자라는데, 자리를 잘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류상균이란 거는
사실 마케팅의 일환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종합 비타민, 막 비타민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종합 비타민이 있고 비타민 B, C만 따로 팔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 안에서 B랑 C만 따로 파는 것처럼 질 유산균도 유산균의 종류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질 쪽에 도움되는 락토바실러스 계열 애들만 한 3-4종 정도 따로 해놓은 게 이제 질 유산균인 거고요. 뭐 결국 이거 하나 먹으면 다 된다 이런 것 느낌처럼 요거 하나 먹으면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질 유산균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좀 빨리 많이 이 증식을 늘리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러실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만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되고요. 네, 아연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억. 네. 이게 직접 넣는 걸 파는 건 제가 아직까지 못 봤는데 무슨 윤활자나 청결제 이런 애들 말고는. 근데 먹는 게 원래 더 의미가 있습니다. 먹어서 장에 가서 장에 있는 애들이 질까지 가는 게 그게 원래 순서고 그게 이제 좀 더 뭐랄까 이제 생리적인 거죠. 우리가 살다가 처음에 우리가 그렇죠. 접하는 유산균은 사실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의 질 분비물 속에 있는 그게 먹으면서 처음에 아기들은 균이 없어요. 태아는 장 속에 균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무균 상태입니다. 자궁 안에서는 완전 무균 상태인데 제가 무호흡 연타를 좀 잘하다 보니까 말도 무호흡으로 잘합니다. 무균 상태인데 우리 싱가포르에 사는 친구분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만나요. 무균 상태인데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으로 외부의 균을 접하는 거죠. 근데 나올 때 엄마의 그 질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처음 먹는 겁니다. 유산균을. 그래서 자연분만이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예요. 그랬을 때 유산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안 하는 경우는 그냥 따로 애기들을 뭐 이제 이런 모유나 분유를 먹을 때 유산균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제가 과잉 광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광고에 쓰지는 않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다면 그렇습니다. 한번 비교해보세요.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원래 이렇게 논문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무조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오윤서 대표님께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오윤서 대표님은 유기농 화장품 디어 오가닉 회사 대표님이시죠? 오윤서 주식회사 대표님. 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님들께 뭐 그렇게 막 무조건 그렇다라고 말하면은 저한테 따지셔도 소용없습니다. 농담이고 개인적인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답변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지?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균을 이제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좋은 균이 이제 자라야 되는 거죠. 장 안에. 이게 음식에 따라서 균이 달라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균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장내 세균 검사가 있는데 이 검사에 통계를 내니까 나쁜 균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질병이 더 잘 생기더라.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런 나쁜 균이 많으면 뭐 혈압, 뭐 비만, 뭐 파킨슨, 뭐 그런 심내혈관 질환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장내 세균총 검사라고 해서 내 장 안에 현재 어떤 놈들이 살고 있나 이런 걸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변으로 하는 검사라 조금 이제 번거로움이 있지만 궁금하면 해볼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좀 더 간편한 검사는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라고 해서 그거는 소변으로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좀 약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나쁜 균이 뭐뭐뭐가 사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쁜 균의 비율이 높은지 좋은 균의 비율이 적당한지 그 나쁜 균 중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이라고 하는 나쁜 놈이 사는지
곰팡이균이 있는지 이런 거 정도가 나오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럼 소변 유기사 검사고, 네,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 병원 네, 문의해 주시면 되고, 네, 이제 아유 또 신나게 재밌게 또 호응들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얘기를 질문도 하셔서 답변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네요. 저 55분이 되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 보는데 제가 자꾸 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장은 제2의 뇌다. 장과 뇌는 연결이 돼 있다. 장뇌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 건강하면 심플하게 산다. 이 책을 보시면 네,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라이브는 2주 뒤 수요일에 12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거는 이제 정기 라이브고, 토요일 정찬성 선수의 경기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그때 라이브 바로 경기 장면을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뭐 불법 아니겠죠? 이렇게 중계하면 안 되고 이런 건 없겠죠? 오늘 일개 개인일 뿐인데 그렇게 뭐 아직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과전문의 이송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